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손주가 핸드폰만 보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이 은퇴한 그날부터 내 일상이 무너졌다. 자식도, 손주도, 남편도 내 곁에 있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시니어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손주가 핸드폰만 보는 이유. 이정자 할머니는 65입니다. 허리도 굽고 무릎도 성하지 않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힘이 납니다. 손주가 놀러 오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날을 위해 하루 전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갈비찜은 은근하게 푹 끓이고 김치는 적당히 익은 것으로 꺼내 놓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딸기 우유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새로 나온 캐릭터 인형도 탁자 위에 올려둡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분명히 좋아하겠지. 혼잣말하며 웃는 정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합니다.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립니다. 어서 와, 우리 손주 보고 싶었어. 하지만 손주는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고는 곧장 소파로 가서 핸드폰을 켭니다. 정자 할머니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요즘 학교는 어떠니? 밥은 잘 먹고 다녀? 손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의 기대는 조용히 꺼집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닿지 않는 기분. 하루 종일 손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소파에 앉아 있고 정자 할머니는 몇 번 더 말을 걸다 결국 포기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손주는 음식 사진을 찍고 영상도 보며 밥을 뜨다가 말곤 합니다. 정성껏 만든 갈비찜에도 큰 반응이 없습니다. 맛없어? 아니요. 그냥 배 안 고파요. 정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예전엔 그렇게 잘 웃고 재밌어 했는데 처음 손주를 만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울던 아기. 그 아이를 위해 손수 이유식을 만들고 걷는 법을 가르치고 처음 말을 할 때까지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보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립니다. 그날 밤 손주가 떠난 뒤 할머니는 식탁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잘 웃고 재밌어 했는데 왜 그럴까? 며칠 뒤 정자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엔 반찬보다 말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이 그림책을 빌리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혼자 읽으면서도 어색하지만 손주와 함께 읽을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손주에게 책을 내밉니다. 이건 할머니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란다. 같이 볼래? 손주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점점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할머니, 이거는 뭐예요? 왜 이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요? 옛날엔 이런 이야기가 인기였단다. 이 나무는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야. 정자 할머니는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주의 눈빛도 어느새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손주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말합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읽어줘요. 정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할 테니 기대하려무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얘가 달라진 게 아니고 세상이 달라졌던 거지. 사랑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정자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아이와 소통하는 법이라는 책도 빌리고 그림책 읽는 법도 익힙니다. 어느 날은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고 다음 날은 함께 동요를 불러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손주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마음을 전하는 법은 여전히 진심을 담은 대화라는 걸 배워갑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꼭 위로가 되지는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 2부, 남편이 은퇴한 그날부터 내 일상이 무너졌다. 김말순 씨는 올해 70입니다. 남편과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을 땐 남편이 바빴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야 돌아오는 남편. 말순 씨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 키우고 장 보고 집안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니 나는 집에서 버텨야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던 날 그 당연함이 깨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같이 밥 먹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유 좀 부리자고 웃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간섭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늦게 청소하는 거야? 반찬 간이 안 맞아. 밥 짓는 법부터 청소기 돌리는 방향까지 하나하나 간섭합니다. 말순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몰라서 지금껏 해온 줄 알아? 처음엔 참습니다. 노인 되면 예민해진다잖아. 하지만 쌓이고 쌓인 말들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아. 남편은 말없이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은퇴란 말은 남편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나도 내 일상에서 밀려나고 있다. 다음 날 말순 씨는 용기를 냅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고 손글씨 쓰기 수업에 참여합니다. 글씨체를 배우며 마음도 조금씩 정돈됩니다. 이어 스마트폰 활용 수업, 사군자 그리기, 건강 스트레칭 수업까지 하나하나 참여하면서 말순 씨의 하루가 다시 분주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서서히 변합니다. 나도 뭐 하나 해볼까? 사진 찍는 거 재밌어 보이더라. 함께 걷던 길에서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나무를 찍습니다. 예전엔 관심도 없던 취미를 하나둘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을 갖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시장에 함께 가서 반찬거리를 고르고 공원에서 각자 좋아하는 걸 합니다. 말순 씨는 생각합니다. 은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법을 몰랐던 거였지. 여러분, 우리 삶은 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서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손주도 남편도 아내도 모두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바빴습니다. 아이 키우고 생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때는 지금처럼 여유롭게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정작 중요한 건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기억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웃었던 순간들, 부부가 손잡고 걸었던 그 길들,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던 그 시간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있기에 지금의 서먹함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빨라져도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을 원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주길 바라죠. 그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자식, 말없이 지내온 배우자, 멀어진 것 같은 손주, 혹은 그리운 친구나 형제자매, 그 사람에게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먹었니? 이런 간단한 안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어색함 뒤에 숨어 있는 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외로움도 이겨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에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더 다가가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으신가요? 혹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신가요?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신가요? 이 영상이 누군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내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은 오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결국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시니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